여러분들의 머리통 위로 타일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샤워를 하다가 뒤지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정말 소름 돋는 게 아직도 화장실에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요거 화장실에 쓰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해디자인 성민재 실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저번 편에 이어서 모르면 큰일 나는 인테리어 지식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선 첫 번째 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얼마 전에 유튜버 배말랭님의 영상을 봐도 방수를 잘못해서 배말랭님께서 한 3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본 걸로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근데 저희는 아파트 공사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런 아파트 공사에 있어서는 누수 피해가 밑집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피해 금액대가 2천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2천만 원을 제가 아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수, 액체 방수와 도막 방수, 이렇게 2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액체 방수라고 하면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시멘트에 물과 방수액을 섞어서 끈끈한 죽처럼 만들어진 형태로 벽과 바닥에 도포를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 액체 방수의 단점은 건물이 틀어짐에 따라 100% 확률로 크랙이 가고 쪼개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쪼개진 틈 사이로 미세하게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면 요게 결국에는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액체 방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축 공법상 크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단순히 도막 방수의 작업을 좀 더 면밀히 하기 위한 그런 밑작업의 개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막 방수가 뭐예요? 도막 방수는 말 그대로 이 하나의 막을 형성하는 방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물풍선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물풍선 안에 물이 막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물을 담아내기 위한 막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작은 바늘구멍 같은 구멍도 있으면은 물이 새게 되겠지요. 그래서 도막 방수는 최대한 면밀하고 치밀하게 시공이 돼야 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울퉁불퉁한 면에 대해서 좀 더 올바른 평평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액체 방수로 저희는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막을 형성함에 있어서 틈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요 막을 저희가 반듯반듯한 면에 좀 더 촘촘하게 시공하기 위해 액체 방수를 활용해서 면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도막 방수는 아주 촘촘하게 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회 이상을 도포드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화장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벽면에 대해서 바닥에서 1200 높이, 그리고 샤워하는 구간에는 1800 높이로 도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방수제 또한 추천드리면, 건축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자재가 고마스라고 하는 국산 자재가 있는데, 여러분 요것에 대해서 방수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고마스를 한다고도 저희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제품을 추천드려보면 마페이사의 에코디펜스 혹은 아덱스사의 WPM003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화장실 공사할 때 사용하는 타일본드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 정말 소름 돋는 게 아직도 화장실에 세라픽스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요거 화장실에 쓰면 정말 큰일 납니다. 쉽게 말해 이 세라픽스라는 자재는 내수본드가 아니에요. 물을 쓰는 공간에는 절대 쓰면 안 되는 자재인데, 이 세라픽스가 흐름성이 좋고 작업성이 좋다 보니 아직도 뭐 시골 업체나 연로하신 작업자분들은 세라픽스를 화장실에 사용하고 계셔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세라픽스는 물에 녹아요. 본드인데 물에 녹습니다. 인테리어를 이쁘게 다 해놓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기분 좋게 샤워를 하다가 여러분들의 머리통 위로 타일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샤워를 하다가 뒤지는 거예요. 이런 물이 사용되는 습식 공간에는 드라이픽스라고 하는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드라이픽스 또한 난방 배관이 있냐 없냐에 따라 난방용 그리고 일반용 이렇게 구분을 잘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런 제품들보다 아덱스에서 나오는 X18이나 마페이사에서 나오는 캐라플렉스 이런 고탄성의 제품을 사용드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자재 비용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어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공사하는 전체 금액 대비해서 요 부자재 하나 바꾼다고 해서 크게 금액이 증가하지 않고요. 차라리 하자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일이 훨씬 속편하고 어떻게 보면 돈도 더 아끼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일 접착제는 아무따 제가 추천드린 제품이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에 사용되는 내수자재들. 여러분, 새로 지은 아파트 화장실에서 폭발음이 들린다는 이런 뉴스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새로 지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타일이 깨지면서 이러한 폭발음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화장실 안에 내수자재들을 잘못 사용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화장실은 아무래도 습기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일반 건자재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화장실 공사 시에 타일을 붙이기 위한 하지면을 잡을 때 일반 석고나 일반 합판을 사용하게 되면 습식에 의한 변형이나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기로 인한 부자재의 변형이 일어나면 단순히 타일이 떨어지는 하자의 위험을 넘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습기가 많은 구간에는 습기에 강한 부자재를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방수석고나 내수합판, 이런 자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습기에 의한 변형이나 습식 피해가 아예 없는 아이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 아이들보다 좀 더 습기에 강한 CRC 보드라고 하는 콘크리트 보드나 포맥스라고 하는 플라스틱 계열의 자재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또 일반 자재에 비해 단가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추후에 하자에 대한 우려를 안고 사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비용을 더 투자해서 좀 더 견고한 자재로 시공을 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재들은 또 주변에서 흔히 많이 쓰는 자재는 아니다 보니 시공업체와 원만한 조율을 통해서 이런 자재 사용을 요청을 드리면 좀 더 하자에 대한 우려가 없는 그런 집을 인테리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습식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다음 편에 직접 저희 현장을 철거하면서 습식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 계획이니,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신 분이라면 앞으로 더 많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계획이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해 디자인 성민재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